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레프입니다. 제가 드디어 굉장히 오랜만에 C 프로그래밍 강의를 찍게 됐는데요. 원래 좀 자주 올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틈틈이 시간 날 때 조금씩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좀 강의 템포를 그 호흡을 짧게 가져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래 연산자를 한 번에 다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기는 또 한참 미뤄질 것 같고 부담도 커서 만들어진 만큼 조금씩 좀 다뤄볼 거예요. 자, 연산자는 영어로 오퍼레이터라 하고요. 연산을 수행하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라는 게 사실 계산하는 기계잖아요. 계산하려고 만든 거라 했잖아요. 그리고 컴퓨터에 있는 사실 기본적인 연산 단위는 0과 1을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겠죠. 근데 이거를 묶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만큼 연산 0과 1 바꾼 연산을 묶어서 이거는 덧셈이야. 이만큼 묶어서 이건 뺄셈하는 역할이야. 이런 식으로 0과 1을 바꾸는 거를 왕창 묶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덧셈 뺄셈이랑 동일한 기능이 되도록 추상화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가장 기초적인 단위들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연산자에서 이제 피연산자는 연산 다 하는 애들입니다. 내가 1 더하기 2라고 하면 얘 뭐 결과는 3이겠죠? 근데 얘가 연산자면 1이랑 2가 바로 피연산자입니다. 요거는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어요. 하나인 케이스는 이따가 배울 거예요. 자, 연산에는 항상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결과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뭐 함수 같은 걸 배우면 결과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요 기능은 출력만 하면 끝나, 이런 식으로 출력만 하면 끝나 이러면 얘는 돌려주는 결과값이 없습니다. 근데 결과값이 항상 연산에는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린지도 조금만 이따가 대입 연산자 배우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우리가 아는 간단한 연산자죠. 거기부터 증감이나 논리 연산자까지 좀 딥한 내용들이 있어요.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사실은 이런 기호들 하나하나를 그냥 이거는 간단하게 이런 기능을 해, 이거는 저런 기능을 해 하고 배우면 뭐 몇 개 없습니다. 그냥 뭐 외우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강의 자체가 한 발 깊은 C 프로그래밍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처음 배울 때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제가 좀 헷갈리는 걸 유도할 거예요. 그래서 좀 이 연산들이 실제로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좀 처음부터 잘 차곡차곡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배울 건 바로 대입 연산자예요. 대입 연산자는 우리가 등호를 쓰는데요. 사실 우리가 수학에서 등호는 뭐 이런 데 쓰죠. 뭐 x제곱은 4 이런 식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게 등호예요. 근데 그거랑 컴퓨터에서 쓰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 쓰는 등호랑은 다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요 등호, 대입 연산자는요, 이렇게 a는 3처럼 왼쪽 값이 오른쪽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피연산자는 반드시 변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 중에서 어떤 값을 담을 수 있는 거는 변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는 3 이런 식으로 담게 되는 겁니다. 오른쪽 피연산자는 값, 변수, 수식 뭐든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다?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에는 항상 결과가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소리냐? 등호 오른쪽에는 연산의 결과는 언제든지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연산 결과는 우측의 값을 좌측에 대입한 결과가 연산 결과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또 사실 방금 대입 연산자라는 개념을 딱 듣자마자 그냥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내가 a는 4다 라고 하면 a라는 변수 안에 4가 들어오는 거겠죠. 근데 연산엔 결과가 있다면서요. 얘는 a에 4를 넣기만 하면 결과가 따로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가 있죠. 근데 얘는 결과가 있습니다. 뭐가 결과냐? 요 들어간 값 자체가 결과예요. 즉 무슨 말이냐? 이거 자체를 결과로 쓴다는 건 왼쪽에 또 내가 이런 식으로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B랑 A는 둘 다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A는 4라고 하는 연산의 결과는 4가 A에 들어가면서 또 요 결과를, 그러니까 요 들어간 값을 다시 결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B도 4가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보통 요런 식 같은 걸 언제 배우냐면 나중에 그냥 코딩을 좀 더 배우다 보면 그냥 A는 B는 1 이런 식으로 대입할 수 있어요. 신기하다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좀 더 자세히 파고들어 보면 단순히 신기하다가 아니라 얘도 등호도 연산자이기 때문에 연산자는 항상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대입된 값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집어넣을 수 있구나, 두 번 더 집어넣을 수 있구나,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걸 알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 요 코드 결과를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int a는 3이 됐어요. 그럼 a가 3이 됐고요. b는 a, 이번에 오른쪽에 변수가 왔죠. 그럼 b는 a가 들어왔으니까 a라는 변수는 값이 3이죠. 그래서 여기 3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a는 a 플러스 b라고 했는데 사실 덧셈 안 배웠지만 뭔지 알죠? 네. 그러면 a 자리에 a 값이랑 b 값을 더한 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a의 값은 지금 뭐예요? 3이죠. b도 3이죠. 그러면 3에다 3 더하면 a엔 6이 대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이 되는 거예요. 네. 오른쪽에서 계산할 때는 바뀌기 전 값을 일단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프린트 f로 띄어쓰기를 가지고 6이랑 3을 출력하니까 출력 결과는 6이랑 3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대입 연산자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오른쪽에 쓴 값을 왼쪽에 넣는다. 근데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오른쪽 값을 왼쪽에 넣고 그 넣은 값을 다시 한번 반환해 줄 수가 있다. 뭐 이렇게 그냥 반환 안 해주면 허공에 날리는 거고요. 그냥 B 값이 A 값이랑 똑같이 되고 끝나는 거고, 내가 여기다가 왼쪽에 값을 또 C는 하고 넣어주면 그거는 또 새롭게 값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대입 연산자에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요, 왼쪽 변수의 자료형과 오른쪽 변수의 자료형이 웬만하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른쪽에 암시적 형변환, 컴파일 에러 이런 걸 써놨는데, 네. 왼쪽 변수의 자료형이 지금 예를 들어 요런 거 같은 경우는 a가 int죠. 그죠? a가 int인데 o는 뭐예요? int 정수죠. 그럼 문제 없겠죠. 그냥 a는 5 되는 거예요. 이런 괜찮아요. 근데 이런 케이스를 봅시다. 지금 b는 값이 서원이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플로트 실수형으로 c를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d도 서원을 했고요. 근데 b는 c래. 자, p는 뭐예요? int죠. c는 뭐예요? 지금 플로트죠. int에 플로트를 넣어서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형변환을 알아서 해요. 형변환이라는 거는 이제 플로트를 int에 넣으려 하니까 안 맞잖아요. 핏이 안 맞잖아. 그니까 이거를 변환을 해가지고 int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플로트 int 변수에다가 내가 플로트를 대입을 해버리면 얘가 버림이 됩니다. 버림이 돼요. 그래서 정수로 버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b는 뭐가 되냐? 6이 되겠죠. d는 a는요? 이거는 사실 좀 괜찮죠. 왜냐면 우리가 6.7을 정수로 바꿔버리는 거는 어색하지만 사실 5라는 숫자를 실수로 바꾸는 건 얘도 그냥 5예요. 5.0이겠죠. 그래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플로트가 좀 더 다양한 걸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어찌됐든 요 정도는 간단하게 형변환을 알아서 해준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형변환을 명시해주지 않아도 알아서 한다는 의미로 암시적 형변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행 결과는 6.7은 B에 들어가서 6이 되고요. 5는 D에 들어가서 5가 되는데 출력은 %F가 6자리까지 해주죠. 그래서 출력 결과를 6 띄어쓰기 5.000000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실수를 정수로 맘대로 바꿔버린다는 거는 버림이 된다는 거는 오차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얘는요. 얘는 문자열이죠? 문자열인데
문자열을 정수에 넣었네.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 아까 말했듯이 6이랑 5.0이 나오고요. 오른쪽은 네, 얘가 사실은 문자열이 컨스트 캐릭터 포인터라는 형태인데 이거는 뭐 지금은 몰라도 되고요. 어쨌든 다른 자료형을 넣으려고 했더니 에러가 났다. invalid conversion이다. 지금 invalid conversion이 뭘까요? 네, 유효하지 않은 형 변환. 타입 컨버전 변환. 형은 뭐 제가 그냥 맘대로 넣은 거고 어쨌든 유효하지 않은 컨버전 변환이다. 사실 얘처럼 int는 플로트 형태가 되면 어떻게든 변환을 해주려 합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우겨 넣으려 해도 안 된 거야. 도저히 안 된 거야. 그래서 얘가 나 못해 하고 에러를 뱉은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처럼 차라리 에러가 나면 좋을 수도 있어요. 왜? 에러가 나면 컴파일이 안 되니까 고치면 되잖아. 고쳐야 된다는 사실을 알잖아. 근데 왼쪽 같은 경우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내가 정수로 진짜 바꾸고 싶을 수도 있지만 정수로 바꾸고 싶은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코딩할 때 항상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내가 인트인지 모르고 바꿨다가 나중에 쫙 계산했어. 오차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어요. 답이 틀리게 나오고.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등호를 쓸 때는 오른쪽 왼쪽이 내가 의도한 대로 자료형을 잘 배치를 했는지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형변환을 조금만 더 자세히 다뤄보면요. 사실 명시적으로도 형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제가 뭐 int a는 5 하고 뭐 int 플로트를 할게요. 플로트 b는 a라고 하면 그냥 형변환이 되는 거죠. 알아서 되지만 사실 명시적으로 쓰고 싶다. 그럼 b는 int a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변환을 명시적으로 해주면 인트로 하면 안 되죠? 바보 같은 짓을 했네요. 인트가 아니라 a를 지금 플로트로 바꾸고 싶은 거니까 플로트로 해야겠죠? 그래서 플로트라는 자료형으로 a를 바꿀게 라고 하고 집어넣으면 좀 더 뜻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형변환을 어디다 쓰냐? 나중에 이제 뒤에서 배울 다른 연산자들을 활용할 때 원래 자료형이 어땠는지에 따라서 연산 어떤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연산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는 형변환을 미리미리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뒤에서 한번 다뤄볼게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가 자료형을 써주면 된다. 내가 인트로 바꾸고 싶으면 앞에 int라고 붙여주면 되고요. 플로트로 하고 싶으면 내가 앞에 플로트로 바꿔주면 됩니다. 뭐 캐릭터로 바꾸고 싶다? 캐릭터. 이런 식으로 앞에 자료형에다가 괄호를 씌워서 붙여주면 그게 형 변환이 되는 거예요. 뒤에 또 나옵니다. 자, 이제 산술 연산자를 배워볼게요. 산술 연산자는 기본적인 숫자 간의 연산을 진행하는 연산자예요. 연산자에는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퍼센트 이렇게 있는데요. 이 5가지가 각각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덧셈은 덧셈이에요. 뺄셈도 뺄셈이고요. 이건 뭐 딱히 알죠? 곱셈까지도 알죠? 근데 나눗셈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수사와 정수삼이 있어요. 둘이 나눌 거예요. 연산의 결과는 사실 정수가 되는 게 맞겠죠. 우리가 컴퓨터에서 자료형이 바뀌어버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한 자료형끼리 연산을 한 다른 자료형이 나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4 나누기 3을 할 때는 몫을 쓰게 됩니다. 몫. 정수사랑 정수함을 나누면요. 이거는 int예요. 그럼 몫이 나와요. 근데 실수, 예를 들어서 뭐 3.5 나누기 뭐 0.7 이러면 5.0이라고 이제 실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몫이 아니라 진짜 연산 결과가 나오고요. 얘는 몫이니까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수끼리 나누면 몫, 실수끼리 나누면 이렇게 그냥 나눗셈 결과가 나온다. 예를 들어 뭐 1 나누기 0.3을 하면 이런 결과가 0.3333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눗셈은 정수끼리 연산하면 몫이 나오고요. 피연산자 중에 실수가 있으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실수여도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실수여도 어쨌든 실수 나눗셈을 하게 된다. 우리가 아는 그냥 나눗셈인 거예요. 그래서 몫을 계산하는 게 있으면 나머지도 계산할 수 있어야겠죠? 이 모듈은 모듈러예요. 모듈러. 그죠? 정수론 공부한 친구들은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 퍼센트는 나머지를 의미하고요. 정수 간의 연산에서 하면 됩니다. 내가 실수에다 퍼센트 쓰려 하면 당연히 에러 나요. 그래서 우리가 4% 삼하면 1이 나오겠죠. 나머지가 1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는 거의 다 원래 아는 내용인데, 나눗셈이 피연산자의 자료형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 그 다음에 나머지도 정수끼리 연산할 때 존재한다. 이런 사실들을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기본적인 숫자 간의 연산을 또 9랑 4를 가지고 해봅시다. 퍼센트랑 A, B를 출력했으니까 그냥 9 더하기 4가 나오겠죠? 근데 A랑 B를 더했으니까 여기는 뭐 13이 나오겠죠? 는 13 하고 엔터를 치겠죠? 뺄셈은 9 빼기 4는 뭐 5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곱셈은요, 9 곱하기 4는 36 하고 나오겠죠? 9 나누기 4는 2겠죠? 몫이 2니까 얘는 몫인 거예요. 근데 얘 보세요. 퍼센트 출력해야 되죠? 퍼센트 우리 출력하는 방법 퍼센트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9% 4는 1 나머지겠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꼭 잘 표현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른쪽처럼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머리를 써볼게요. 자, 앞에서 배운 형변환을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나눗셈을 할 거예요. 근데 3이랑 4가 정수야. 3 나누기 4. 그러니까 0.75를, 아니 4 나누기 3. 내가 뭐 1.33을 구하고 싶어. 근데 그냥 B 나누기 A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B 나누기 A를 하면 그냥 1이 나오겠죠? 1? 그죠? 근데 내가 B 나누기 A를 실수로 바꿀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B 나누기 A 값이 괄호가 쳐져 있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1이에요. 1을 실수로 바꾼 거예요. 그럼 얘는 그냥 또 1입니다. 1.0이란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플로트 C는 A라고 했어요. 자, C는 이제 실수예요. A를 C에 넣으면서 자동으로 암시적 형변환이 됐어요. 형변이 된 거예요. C는 이제 실수 3.0이 되겠죠. 그럼 B 나누기 C를 하면 얘는 4 나누기 3.0이니까 결과가 1.33333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2f로 출력했으니까 1.33까지만 나오겠죠. 이런 거 보고 결과를 잘 추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챌린지 2번도 한번 지금 간단하게 해보세요. 잠깐 일시정지하고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다 푸셨으면 같이 한번 해봅시다. 뭐 당연히 여러분들 이런 거 풀 때 코드 한 번씩 쳐가지고 직접 답 확인해 보시면 정말 좋겠죠? 네. 확인해 보시고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까 같은 경우는 보세요. 괄호가 여기 쳐져 있었죠. 네, 오른쪽도 그렇죠. 괄호가 쳐져 있죠. 그러면 나눗셈이 먼저 계산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플로트 A는 A가 먼저 실수로 바뀌죠. 그럼 7.0 나누기 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결과는 1.4가 되겠죠. 근데 오른쪽은 7 나누기 5 정수 나눗셈을 한 거예요. 그럼 결과는 1이죠. 그래서 출력은 1.4랑 1.0이 되겠죠. 그죠? 자, 아래줄 볼게요. A 더하기 B 곱하기 C. 이것도 그냥 왜 넣었냐? 여러분들 이거 자연스럽게 하는 거지만 덧셈이 먼저예요? 곱셈이 먼저예요? 당연히 곱셈이 먼저죠. 그래서 우리가 연산자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연산자들을 여러 개 나열해 놨을 때 어떤 걸 먼저 연산할지가 정해져 있어요.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덧셈 뺄셈은 같고요.
곱셈이 더 우선이죠. 곱셈 나눗셈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몇 개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런 덧셈 곱셈이겠죠. 그래서 b 곱하기 c가 당연히 먼저 되기 때문에 5 곱하기 3에서 15가 나오고요. 거기에 7을 더했으니까 22가 됩니다. 오른쪽은 b 나누기 c를 먼저 하면 b 나누기 c의 결과는 1이겠죠? 왜냐면 5 나누기 3의 몫이니까 거기에 7을 더했으니까 8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처럼 형 변환할 때 순서 잘 보셔야 되고요. 아래처럼 연산자 우선순위 체크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잘 나오면 될 것 같네요. 꼭 코드 실행해보세요. 꼭 코드 블럭에 쳐가지고. 자, 이번에는 복합 대입 연산자에 대해 알아봅시다. 복합 대입 연산자는 산술 연산자랑 대입 연산자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입니다. 플러스는 그럼 A 플러스는 B 하면 이게 뭐랑 같은 식이냐면요. A는 A 플러스 B라고 한 거랑 같아요. 그래서 A는 A 플러스 B다 라고 하는 거니까 A 플러스는 2 하면 A가 2가 증가하는 거겠죠.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값을 이거만큼 증가시킨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값에다 그냥 2를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는도 A의 B를 뺀다. 뭐 곱셈한 것도 A의 B를 곱한다. 그 결과값들을 다 다시 A에다 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합 대입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 5개 연산에 대해 다 존재하고요. 나중에 배울 연산들에 대해서도 복합 대입 연산자가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식을 쓸 수 있다. 그럼 이 코드도 한번 지금 잠깐 멈춰놓고 답을 생각해 보세요. 네, 같이 한번 맞춰봅시다. 자, A가 7이고 B가 5고 C가 3이에요. 근데 A-는 3이래요. 그러면 A에서 3이 빠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A가 4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B 플러스는 B 곱하기 C라고 하면 B에다가, 그러니까 5에다가 B 곱하기 C는 15를 더한 거죠. 5 곱하기 3이니까. 그럼 2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A는 4, B는 20이 출력이 되면 정답이 되겠네요. 간단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울 내용 중에 가장 헷갈리는 증감 연산자에 대해 한번 알아봅시다. 이 증감 연산자는요, 사실 C 언어에 뭐 나중에 파이썬 같은 걸 배우면 거긴 없어요. C 언어에 되게 독특하게 존재하는 것 중 하나인데, 네, 굉장히 유용합니다. 유용한데 좀 헷갈리게 만드는 주범이기도 해요, 코드를. 그래서 이해를 내가 빠삭하게 잘하고 있으면 코딩할 때 코드가 간소화돼서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헷갈리는 상태로 있으면 코드를 짤 때 또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증감 연산자는 산술 설명이 이게 아니에요. 이건 앞에 복합 대입 연산자 설명이고요. 증감 연산자는 변수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연산자예요. 1만큼씩.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것들의 사용 예시를 한번 봅시다. 자, 증감 연산자는 전위가 있고요. 후위가 있어요. 전위 후위는요, 이 연산자가 붙는 위치를 보시면 되는데, 연산자들은 뿔뿔이랑 마마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뿔뿔 A가 지금 뿔뿔이 앞에 있죠. 그러니까 전위 증감 연산자예요. 그럼 얘는요, A를 1 증가시키고 연산을 수행해라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연산의 결과가 A 플러스 1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A가 1을 증가하는데, 1만큼 증가하는데, 연산 결과도 A 플러스 1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int B는 뿔뿔 A라고 했는데, 만약 A가 1이었어. 그럼 B는 A가 1 증가한 2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후위랑은 무슨 차이냐? 후위는 보세요. 연산을 먼저 수행하고 증가한다 돼 있죠. 사실은 연산을 수행하고 증가한다고 쓰면 좀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 되고요.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그냥 연산 결과는 A인 거예요. 근데 A가 어쨌든 증가를 한다는 거죠. 연산의 결과로 돌려주는 값은 A인데 증가를 한다. A 값은. 그래서 내가 int B는 이번에는 A 뿔뿔이다 라고 했어요. A가 1이었을 때. 그러면 A 뿔뿔의 결과는 1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A는 2가 됐거든요. 근데 B에는 줄어들기 전인 1이 들어가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위 증감 연산자 마이너스는 그러면 연산 결과가 A-1이 연산 결과겠죠. 근데 A가 실제로 줄고요. 후위 증감 연산자는요. 결과는 A예요. 근데 A 자체가 줄어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전위 증감 연산자는 헷갈릴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먼저 증가해버리거든. 근데 후위는요. 지금 정확하게 생각을 안 해놓으시면 나중에 뿔뿔이 된 값을 뭐 지금 증가시킬지 나중에 증가시킬까 헷갈립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전위 증감 연산자는 또는 후위 증감 연산자는 결과가 뭐거나 단순히 뭐 증가시키고 수행한다, 뭐 수행하고 증가한다라는 개념보다도 어차피 A 값 자체는 증가하거나 감소하는데 연산자의 결과가 얘는 A 플러스 1이구나, 얘는 A구나 라는 그 차이를 지금 잘 알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이런 문제를 봅시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잠깐 멈춰놓고 한번 생각을 하고 같이 봅시다. 두 문제 다. 자, 한번 봅시다. A가 3이고 B가 3이래요. C가 A 뿔뿔이네요. C가 A 뿔뿔이라고 하면 이거의 연산 결과는 증가하기 전인 3인 거죠. 그럼 C는 3이에요. 근데 A가 몇이 됐어요? 4가 된 거예요. A가 증가하니까. 맞죠? 얘는 보세요. 연산 결과가 뭐야? B 플러스 1이죠. 그래서 D는 4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B는 어차피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원래 A나 B 값은 어차피 증가하거나 감소할 거예요. 근데 이게 이 계산식 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얘는 A 플러스 1이 된 그 상태 역할을 하는구나. 얘는 그 전에 역할을 하는구나. 원래 A의 역할을 하는구나. 뿔뿔 B는 B 플러스 1이 된 상태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얘는 연산 결과가 A구나. 얘는 연산 결과가 B 플러스 1이구나. 그리고 연산이 다 끝나고 증가시킨다 생각하면 사실 좀 더 편합니다. 네. 그래서 프린트 F를 해보면 A는 4, B는 4, C는 3, D는 4가 되겠죠? 네. 자, 오른쪽 봅시다. 얘도 보세요. B는 뿔뿔 A래요. B는 뿔뿔 A야. 그러니까 아이고. A는 어차피 5가 될 거고요. B는 5겠죠, 똑같이. 그죠? C는 A만 말해. 그러면 A는 어차피 4가 돼요. 근데 C는 어떤 값이 들어가요? A 값이 바뀌기 전에 되니까 5가 들어가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D는요. 마마 B 플러스 C 뿔뿔이네요. 자, 마마 B 봅시다. 여기 연산 결과는 B-1이죠. 그럼 4겠네요. C 뿔뿔의 연산 결과는 C 자체죠. 그러니까 5겠죠. 근데 C는 어쨌든 6이 되고요. B는 어쨌든 4가 되는 거예요. 이 마마랑 뿔뿔은 연산이 돼야 되니까. D는 9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 안에서 얘가 C 플러스 1의 역할이구나. 또는 뭐 C의 역할이구나. 근데 어쨌든 C는 바뀌는구나. 네, 그런 사실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시면 안 헷갈리고요. 사실 여러분이 좀만 익숙해지면 그냥 식 딱 보면서 C 뿔뿔? 증가하기 전에 값 쓰네? 하고 그냥 바로바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해보시면 좋은데 어쨌든 얘를 가지고 문제를 내면 굉장히 또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사실 뭐 영재학교 내신 이런 데서는 이런 거 단골 문제거든요. 그래서 꼭 알고 넘어가면 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사실 가장 좋은 건 안 헷갈리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D 결과는 4, 4, 그 다음에 C는 6, D는 9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또 굉장히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한식 안에 증감 연산자가 적용된 변수를 여러 번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뿔뿔이 이렇게 썼어.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애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뿔뿔이 한 번 했으니까 4, 뿔뿔이 한 번 했으니까 5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안 나옵니다. 네, 실행하면 아마 5, 5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이 코드 쳐가지고 실행해보세요. 사실 이 코드가 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저는 지금 코드블럭 쓰잖아요. 제가 가르쳐준. 근데 코드블럭 안 쓰고 다른 어떤 컴파일러를 사용해서 쓴다. 다른 환경에 다른 컴파일러를 사용해서 쓴다. 그러면 다른 결과가 나와요. 왜냐? 이런 식으로 증감 연산자를 한 줄 안에 또는 한 식 안에 여러 개를 썼을 때 어떤 식을 먼저 계산하고 어떤 값을 변수로 사용한다. 뭐 그거에 대한 표준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실행하는 환경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코드예요. 그래서 증감 연산자는 반드시 한 변수, 증감 연산자가 사용된 변수는 한 식 안에서 한 번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돼요. C는 B 뿔뿔 플러스 B 이런 것도 쓰면 안 돼요. 증감 연산자가 적용이 됐다. 그러면 그거는 한 줄에 한 번씩만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반드시 주의하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증감 연산자까지 배웠고 코드업 기초 백제에서 1038번부터 1046번까지 한번 풀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문제들 제때제때 풀어보시고요. 사실은 뭐 이 수업을 계속 꾸준히 듣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한 번이나 올라오니까 앞에 배웠던 내용을 까먹지 않도록 앞에 있는 기초 백제 문제들도 헷갈리는 거 위주로 계속해서 여러 번 풀어보시면 또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면 이런 개념을 아는 거랑 내가 코드를 짤 수 있는 거랑은 또 달라요.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리딩 잘하는 거, 리스닝 잘하는 거랑 스피킹, 라이팅 잘하는 거 다르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코드를 잘 쓸 수 있게 되려면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되고 내 몸에 익어야 됩니다. 단순히 요 수업 듣고 잘 이해했네로 끝나면 안 돼요. 요 수업은 물론 조금 더 내용이 심화되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코드를 짜려고 배우는 거예요. 남의 코드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이 코드를 짜는 겁니다. 그래서 꼭 여러 번 짜볼 수 있기를 짜보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 시프트 연산자, 비트 연산자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뭐 집합 개념이나 그런 게 있으면 조금 더 편하게 배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배우는 내용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거다 보니까 좀 익숙한 내용이었을 텐데 다음 시간 내용은 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프로그래밍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쓰고 굉장히 중요한 연산자들이기 때문에 꼭 잘 배워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문제를 꼭 잘 풀어보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